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의 논평가 직설이고요. 자, 박민식 이 보훈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승만 기념관 이 건립 소신 이 이러니까 이제 어, 이 좌파들은 한 목소리를 외치죠. 독재자 기념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이 한쪽의 눈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은. 자, 대한민국에 이 보면 서 있는 게 전부 보면 좌파 인사 위주로 섰는다 하면은 이 다른 진영도 싫어 그러죠. 자, 6.25를 6.25라고 말 못하고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척 닫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국회의원 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하고 싶죠. 자, 이제 박민식 이제 이 보훈장관 이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의 추진을 밝혀 너무나 당연하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역사적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북한 공산 체제에서 사물 박탈을 당하고 거의 노예에 거의 준할 정도의 그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추진 논란과 과거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겸직 의혹 등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박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인 것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올해 예산 460억이 책정된 이전 대통령 이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 소신은 확실하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것은 참 잘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역사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뭐 일정 부분 이제 올라서면은 공과 가는 있게 마련이죠. 이를 두고 진보당의 강창희 의원은 이전 대통령은 내란 수계라는 주장하며 이게 바로 실상을 하지 않다 하면 이게 미친 개소리가 아닐 수가 없죠. 이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향해 이제 가면 그렇게 남한이 믿고 꼴 사납다면은 북으로 가는 게 갖다 어, 북으로 갖다 가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과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때 평가를 해야 돼. 심지어는 그렇죠. 이 이태전에 돌아가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좌파 언론이 지랄 발광을 하는 덕에 결국 그 묘도 결국에는 이제 어, 없이 그냥 연희동 자택에 그냥 머물러 있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 욕이 그냥 한 바가지씩 터져 나오죠.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밝히지 마라 그러고 입을 척 닫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제 공과가 어느 정도 이제 60년이 넘어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주요 이제 업적이 바로 그거죠. 한미 방위 조약
그 한미 동맹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처음으로 어, 이제 도입을 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런 참가다 머릿속이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이 삐뚤어진 인성이 이 수반된 이 삐뚤어진 인성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인간들이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합니다. 국민의 손에 의해 이 국민들의 말은 이, 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 폭도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저항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데도 이, 이 민주당이 이 강병호는 그렇죠. 하는 소리가 그렇죠. 국민의 손에 의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는 것, 마치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결국은 아무 짓도 못하는, 저는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문재인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 것도 참 후화무치하고 참 뻔뻔하다. 국가 비전을 어디 가다 400조씩 지우고 그 탄원전 짓거리를 내서 국민들에게 어, 고통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그죠, 그 코로나도 제때 막지를 못해서 그 병을 갖다 퍼뜨리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에게 공국의 공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보아 이제 반박을 했죠. 그리고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참, 그러면은 이것이 갖다 어디 출마와 얘기를 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 후보자가 당긴 국가관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돼. 내년 총선이 어떠냐. 어? 우리가 그렇죠. 일단에 가다 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다 국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김치국 타령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어, 할 수 있죠. 그리고 내년 선거가 있는데 90일 전에 뭐 물러나야 되니 많이, 그러면 상대는 아직까지도요, 이 장관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내년 총선이 어떠냐 저떠냐 이런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좌파들, 이, 이 강창이나 이 진보나 민자만 들어가면 다들 이 모양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이 박 후보자의 이 보면은 소신에 감탄을 보내겠고요. 자, 이 지난 정권 끝에서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공적 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어? 그 대한민국의 이 반대를 나라가 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김달삼이나 이 고진아가 온갖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그때 했던 말 생각하면 그들이 마치 했던 일들이 정당하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래서 하는 소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대로 이제 그런 역사관과 철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죠. 이런 분이 적어도 대통령에 올라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 대한민국이 이 반석 위에 서지 않을까.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제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